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 이미지 어떤 거? 정말 탈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왜 늦게 여냐? 네. 명민준 너냐? 또 지각이냐? 저는 그렇게 막 지각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네. 이런 이미지는 씌우지 마세요. 아하. 네. 잠옷을 입고 올 지언정. 뭔 잠옷이야, 늦지는 이거. 않는다. 이거 그 대학생 셔츠입니다. 위아래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머, 네. 믿지 마세요. 아, 이거 얼마나 예뻐. 폴로잖아, 또 폴로. 폴로. 기가 막히죠? 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들으러 왔습니다. 명행 팬입니다. 하시는데 네. 아이디는 민트 초코죠? 그래서 정체성을 숨길 수 없는 우리 민트 초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민트를 보러 왔던 우리 하보노를 보러 왔던 김정일 본부장이 보러 왔던 네. 어쨌든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오프닝 뵐 때 조금 걱정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말아 올려서 마감을 했는데도 참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다. 떨어지면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은 해.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긴 해. 아, 맞아. 그래서 0.5 마이너스, 뭐 0.4 마이너스, 오늘도 0.5 마이너스 이러니까 야금야금 요게 길을 모아서 버티는 건지 아니면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건지 당최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면 하보로님부터. 네,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좀 덜 빠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안 밀렸거든요. 계속 보합권 혹은 플러스권에서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나스닥이나 요즘에 필반 빠진 것처럼만 똑같이 떨어져도 지수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삼성의 기염이 좀 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어 전선이 네. 유지가 되려면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엔비디아가 무너졌을 때 그 쓰나미 헤일이 온 거를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오늘 또 조선이랑 방산 쪽이 또 불을 엄청 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약간의 이런 내용들이 지수를 방어를 해주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이벤트가 떠올랐죠. 중국 선사의 이제 1회당 비용 나오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또 뛰었는데 이 내러티브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고 사실 2차 전지는 뭐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 온 종목군들도 있었고 조금 더 상방룸이 한 5에서 10% 정도 있었던 게 있는데 걔네들이 대거 또 빠졌어요. 그 얘기는 즉슨 내러티브로 가고 있었던 거가 맞다라는 거고 이게 지수를 엄청 크게 방어를 해주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조금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대신 그 수급이 좀 오늘 바이오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결국엔 순환매 흐름이다. 결국엔 지수가 계속 올라가려면 하나가 계속 묵직하게 올라가면서 나머지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지수가 뚫고 올라가기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더 늘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은 젠슨 왕의 혀와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이 가이던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 비트코인 왜 이렇게 떨어졌나 했더니 네.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어떤 13분 건가요? 전에 네. 그 여기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업비트 3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 자산 입출고 제한. 막아버리구나. 네.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 문책 경고. 그래서 업비트 영업 정지 요거 가지고 조금 떨어졌나 보네. 그래서 호다다닥 빼려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1억 3,200 요렇게까지 봤죠 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거랑 비슷하게 끝나서 약간 올라가는 타다가 빠지는 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종목에서 버틴 것도 있고 2차 전지도 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제 오늘 합해서 0.8% 빠진 거잖아요. 미국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지속성은 오늘 금리 인하를 하고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률을 낮췄죠. 네, 많이 낮췄습니다만은 다음에
더 빠질 것 같으면은 재정 정책을 동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닥에 대한 인식을 한번 심어준 거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뭐 특별히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일단 관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엔비디아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엔비디아 것이 그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발 그 캐펙스에 대한 우려 또는 저 서비스 PMI 지수의 갑작스러운 급락에선 미국이 지금 이틀 빠진 거 그거만큼의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만큼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사라 그러셨어? 오 진짜요? 아까 국장을? 아침에 시작할 나 때 같으면 샀다. 국장을? 네, 아침에 그 중에서도 어떤 아침에 그렇게 많이 빠질 때 그때는 살 타임입니다. 지수를? 아니면 종목? 뭐가 됐든 종목을. 오 진짜요? 그 종목까지 주셨어? 2,650 아니었어요? 아니, 2,700? 2,700. 2,700. 시장이 막 1%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장세에서 못 사는 바보다. 진짜? 역시 그래서 그 얘기 딱 하자마자 말아 올리는 거야. 어머. 야. 그러니까 보노님이 좀 조심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프닝 배 시작했는데 1%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역시 보노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맞추셨습니까? 어머. 네. 그랬어.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그럼 한참 얘기를 들었어. 네. 그러고 가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못 사면 바보다. 근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말아 올리는 거야. 어머나. 그럼 나는 중간에서 진짜 바보 됐어. 민트가 오해하겠네. 왜요? 뒤에 말은 다 그런 얘기 안 했지. 그럼요.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는 기회일 수 있게 용기를 좀 내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 바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정치 그쪽은 좀 뭐 이렇게 하는 거기는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랬어. 정치나 주관적으로 해석해라. 내 아니, 뭐. 얘기는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나랑 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채팅을 달아주셨어요. 네, 뭐라고 달았나요? 우리 유튜브 형님께서 변동성 끝판 시장, 우직하면서 동시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야말로 고난이도 시장, 결코 돈 벌기 쉬운 시장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그나마 돈 벌기 훨씬 나은 시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딱 내 마음이야. 진짜 딱 내 마음. 어렵다. 이럴 때는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럭키보이님께서 제 마음 똑같이 이해하는 채팅. 진행을 몇 년 하는데 너는 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올라가면 흥분되죠. 벅찬 가슴. 고맙습니다. 벅찬 가슴 안 훨씬 자, 나지. 뭐 초반부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미그나이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명행 포스코 퓨처엠 사셨나요? 갑자기 급락하네요. 점점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식 안 한다고요. 주식 안 한다고요. 원인을 저한테 찾지 마세요. 그치. 네, 그리고 어어님께서 네. 5,000원 보내주셨고요. 오늘 교촌 FMB가 6% 넘게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중에 8%.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모르겠네. 정확한 뉴스만 전해주세요. 오늘 뉴스가 자사의 누적 회원이 62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좋은 얘기네. 이건 아니에요. 에이, 이것도 좋은 얘기죠. 회원 수가 늘면 늘어나는 거지. 모르겠다. 그리고 땅비리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고 오늘 상장한 LK캠 청약해서 깔끔하게 매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감 정도를 살펴보면서 하창 네. 본부장님은 화요일장, 오늘 화요일 맞죠? 화요일장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전략적으로 역시 시장은 강하다, 난이도가 높다, 조심해야 된다, 변동성이 강하다, 뭐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와, 또 겁주네. 아니 겁주는 게 아니라 그 야.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 분명 충분하게 비중 조절하자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욕심을 내다가 항상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는 큰 그릇은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분명 그 안에서 누군가는 비중 조절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벌써 2%가 빠졌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요 종목군들에서는 사실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오기도 했고 그때 의사결정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계좌 결정이 꽤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리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 언제든지 다시 뛰어들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위아래 조그마한 수익을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탐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조심해보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포트의 위치, 그 다음에 평단가, 어디서 많이 샀는지,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제 얘기가 잘 와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나는 주식 아직 얼마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잘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주식은 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위치에 매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가 안 나왔을 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조금 조심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현금화를 해놓으면 보고 좋으면 다시 들어가면 그만인데 봤는데 안 좋아요. 그럼 그때 너도 나도 팔고자 할 때 과연 내가 신속 닌자처럼 집사기 후퇴 이래갖고 한 발 후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람인지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조금씩 덜어놓자고 하는 거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에이씨 아쉬워하고 그만이지만 떨어질 때는 그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패장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네. 미스터 매드맨님께서 땡땡땡 애들 하원시키러 가야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권태영님께서 불나방 매매 영원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방양봉님, 땅비니님, 굶지 말자님 어중간한 증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맞아. 꿈틀부자님께서 오늘 조선주 좋네요 땡땡땡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들이님께서는 교초는 변우섭 효과다. 변우섭을 뭘로 했어요? 그 모델로 했다 그랬어? 아까? 모델. 아 변우섭 효과 교촌. 네. BHC BBQ와 치열한 1등 전쟁. 절대 강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마감 추워요. 정스와님께서 2차 전지 식었어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무지개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또 마녀호랭님, 전효미님, 콜마이너님, 땅비니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수는 거의 변화 없이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0.57% 마이너스 2630. 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769. 둘 다 요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11선 하고 21선 여기서는 한참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1선, 21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네요. 아직은 뭐 도망갈 준비는 하되 도망갈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 5일선을 조금 이탈했잖아요. 5일선? 5일선이야 이제 그거지. 레저. 엔터테인먼트. 그냥 원래 그 떨어져야 오르고 올라야 떨어지지. 그건 또 그렇지. 5일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과 오늘 그 수급 봐주시면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많이 팔았네요. 네. 3천억 정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 팔고 있잖아요.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주체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2,1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삼성이 오늘은 별로 안 팔고 애매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이 밀리고 하면 하이닉스에서 대거 나갈 텐데 연초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사실 외국인 수급이 제일 강한 쪽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무너지면은 수급의 되돌림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뭐 다른 일부 강한 산업군들이 열심히 힘을 내주겠지만 이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심지어 그쪽이 좋아지면 사실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이 약간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국엔 또 연기금이 원래 초반에 팔다가 플러스로 바뀐 건 좀 좋은데 선물이 결국엔 영조를 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조까지 좀 열릴 수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기조가 오전부터 그냥 밀어버려요. 오전부터 밀어놓고 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빼꼼빼꼼 고개를 들다가 또 박살 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턴이 좀 그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던지는 것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요새 맨날 1,000억 내외 사는데 이건 영향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기타 법인은 아예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진 않죠. 근데 이제 보통은 기타 법인은 뭐 이제 타사 지분 인수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3전 물량일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연기금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보자면 하이닉스가 겨우겨우 20만원 지켜냈습니다. 오늘 외국인 2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 1위가 SK 하이닉스예요. 1730억을 팔았고 2위로 따지면 현대차인데 42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갭차가 좀 많이 나는데 삼성전자는 매수 매도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어요. 하이닉스는 1700억 매도 20만 원을 겨우 지켰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삼성전자는 자사주가 있고 그동안 많이 빠진 것 때문에 한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비교할 때는 일주 단위 보다가 갑자기 연초로 돌아와 보세요. 연초 대비했을 때,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그럼 보면 돼요. 하이닉스가 오늘 빠져도 그 클리어하게 아웃퍼폼하고 있죠. 클리어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다. 삼성보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슈는 아니고 그 엔비디아가 그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엔비디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위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임팩트가 더 크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그 발언, 실적과 가이던스와 발언 세 가지죠. 실적과 가이던스 발언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한 7% 빠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이닉스 미국장에서 TSMC, 엔비디아 뭐 다 빠질 겁니다. 네. 그날은 목요일 만약 그렇게 빠지면은 하이닉스는 그날 엄청 빠질 겁니다. 엄청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리스크는 리스크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PMI 그거 우리 버틴 거 그거 못 토해낸 거 다 토해낼 겁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럼 중요하죠. 진짜. 그런데 한국장은 안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 그렇게 안 빠질 거니까. 뭐만 빠지냐면 하이닉스하고 그 변압기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개박살이 날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살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다른 섹터 쪽으로 화를 가서 장은 아마 2,600까지 깨지는 일은 없을 거로 봅니다. 와. 그렇죠? 아니 같은 현상인데 두 분의 뷰가 완전 다르네. 뭐가 다르요? 다르죠? 하이닉스가 개판된다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개판되는 순간에는 소부장 있잖아요. 관련되는 거 무슨 뭐지? 액침 냉강 액침 어제부터 무슨 나발이가 올라갔던. 그것도 버틴 거 다 빠져요. 삼성전자나 일부만 덜 빠지고 버틸 겁니다. 그 장은 분명히 얻어 맞을 건데 다른 쪽으로 빨리 갈 거예요. 그게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장품으로 될 수도 있고 네. 조선 그 방위 산업을 더 밀어제낄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 불꽃이 인정해서 장은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공산이 저는 높다고 좀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 하이닉스하고 관련되는 여기만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그쪽에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고 하이엔드 CPU, GPU 쪽에 어차피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생각보다는 주가적으로는 생각보다 세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빠진다는 게 아니고 다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엔비디아 안 좋으면 기대 이하면 무너지긴 무너진다. 근데 그게 데미지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집중될 거고 그 수급은
한국 시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2,600선 아래로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죠. 네, 환율하고 중국 시장과 같이 연결시켜보면 그게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버티는 거는 환율이 안정화 다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면 제가 맞는 거고요. 네. 만약에 환율이 다시 1,450으로 치솟는다. 이번에 금리 내렸잖아요. 근데 이건 뭐 너네 그 1.5% 성장률도 못할 거야. 그 쓸데없는 짓거리야. 아마 1.3% 갈지 몰라. 대통령 선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미래에 그래봤자 애써봤자 바둥바둥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만 되면은 그러면 장이 다 막무가내진 거예요. 그것까지 안 간다는 전제를 기본을 딱 깔고 말씀드린 겁니다. 럭키보이님이 GST 얘기해 주시네요. 뭐 원하시면 해드리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갖고 계신가 보죠?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 여기만 뭐 방송이 아니니까 다른 리포트도 보시고 다른 방송도 보시면서 잘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왜요? 빠져 있는 걸로. 그 이슈에서 그냥 바라보는 걸로 참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아침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요? 모르겠어. 나 이런 작은 못해. 괜히 그 덤볐다가 저는 딱 3%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장은 그냥 요즘에는 뭐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그냥 빠지려고 하는, 모든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 근데 미국장 1% 2% 막 떨어지는 거 비해서는 우리 장이 되게 잘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무너져서 그게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7% 빠지면 나스닥이 2% 정도는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필반은 3에서 4%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는 당연히 박살 나는 거고 삼성전자도 저는 1에서 2%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주잖아요. 안 떨어지길 바래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 2%만 빠져도 사실 지수는 조금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런 날은. 왜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다른 데서 분명 테마적인 움직임이 강해질 거고 기존의 강한 스토리 쪽으로 많이 가겠죠. 당연히 그쪽이 이제 우리의 생존 영역에다 해갖고 막 수급 쏠리고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벌써 거의 70만 원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그쪽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수 자체가 이탈이 되는 상황으로 생겼을 때 과연 그쪽이라고 잘 버틸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뭐 가끔씩은 선방하긴 해요. 근데 미국 주식이 5에서 10% 조정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나홀로 장세로 간 적이 역사적으로 있는가? 5에서 10% 빠질 때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엔화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안 간다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위에서 미리 좀 팔아놓고 밑에서 사면 더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뷰 차이야, 뷰 차이. 네,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맞죠.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은 지금부터 이제 분할로 해서 조금씩 해서 모아 보자라는 얘기고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결과를 보고 보자라는 건데 둘 다 뷰는 결국엔 똑같아요. 둘 다 지금보다는 상승률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어떻게 대처를 해볼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그냥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네, 상승 섹터 가겠습니다. 상승 sektor는 뭐가 있었냐? 오늘 뭐 조선이 어마어마했어요. 조선이 그러니까 초반에 빠졌어 또 조방 초반에 빠지다가 쫙 올렸단 말이야. 삼성중공업 셌지 하나 오셔라고. 삼성중공업 어마어마해. FLNG. 기관이 많이 되네요. 조선방산 엔터바이오 LNG 프로젝트 화장품 컨텐츠. LNG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저게 뭐가 있어요? LNG 있죠. 뭐 있어요? 원래부터. 오늘 또
이 미국의 우리나라 에너지 장관 슈웅하고 갔잖아요. 우리나라 에너지 장관? 네. 우리나라가 에너지 장관이 있어요? 그 에너지 담당하는 장관님이 우리나라가 무슨 다른 나라 사람 아니야? 간단히 캄보디아 사람 아니야? 아이, 우리나라 장관님이 가셨어요. 에너지 장관이 어딨어? 지원해주지 마. 시켜줬는데. 아니,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누가 가셨는데요? 뭐 슝 갔다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그 장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에이, 무슨 에너지? 산업부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 산업자원부, 산자부. 산자부 장관님 이게 가셨어요. 우리나라가 그 부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건 맞아요. 헷갈려. 옛날엔 누구 그러니까 자꾸 정부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름 계속 바꿔. 그 누가 다 기억해. 거기 맞아요. 근무하는 사람이라. 산자부 장관이 어딜 갔다고? 미국 미국, 같이 미국. 협상하러 갔는데 안덕근 장관이 아 맞아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을 갔다고? 아니 그럼- 간 게 아니네요. 간게 곧 아니야? 미국에 방문해서 이제 면담을 방문- 갈 아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 아니 지금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갔다니까 가는 아니 그럼 왜 옆에서 거드세요? 아니 동료가 간 줄 얘기하는데 알았는데. 아니, 왜 까? 아 그러니까 비자 받았어 안 받았어 정확하게 얘기해. 가요. 가 이제 가. 모르잖아. 진짜 가지. 근데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거 기사 진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간건 아니고. 이달 말에 산자부 이달 말에. 장관이 미국을 찾아서 협상도 하면서 에너지 얘기도 하면서 이런다. 네, 그럼요. 이달 말이면 이번 며칠 안 남았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간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첫 방문이에요. 첫 장관급 첫 미팅. 네, 그래서 임팩트가 더 있을 거다. 왜? 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협상을 하는 느낌으로의 방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잘했네. 요 이제 LNG 쪽은 플러스 알파. 왜냐면 지금 미국은 LNG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완전 기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LNG 프로젝트가 또 기대가 되는 오늘 그래서 성광밴드, 태광, 동성 하이텍 이런 애들 올라갔을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때리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선하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LNG 선 또 많이 늘어날 거니까 한조에. 걔네들 가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조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이 갔다. 네. 너무 일찍 땡겼네. 뭐 지금 이번 주에 이달 가는 말이면, 건데 간 것도 아닌데 그거를 벌써 땡겨? 알겠습니다. 조선은 오늘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물론 삼성중공업은 애들 하나오션이나 이런 애들 갈 때 못 가서 더 많이 탄력성이 있는 거는 맞는데 맞아. 오늘 15,050원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전고 얘는 좀 지금 비슷하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HD 뭐 현대중공업 뭐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한화오션 하나 오시면 괜찮아. 요런 애들도 지금 딱 한 21선에서 11선 5일선에서 11선 걸려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떨어질만 하다가 또 살려줘. 또 이슈가 나오고. 떨어질만 하다가 살려주고. 근데 그 리포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때도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하선하라고 한 거지. 맞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위에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룸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그 리포트를 잘 뜯어 보시면 지금 위치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러티브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주가가 빠지면 하산할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MRO니까 MRO는 아직 정확하게 뭐 실적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스토리가 완전 달라요. 걔네는 실질적으로 넘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LNG선에서 평균 3년치 수주를 봤을 때도 거의 60%의 캐파를 차지하고 있고 LNG 프로젝트 늘어나면 LNG선은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규제 때려서 스크러브나 이런 것들로 못하니까 이제 친환경선으로 바꾸는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최근에 HMM 얘기했을 때 SCFI 지수가 안 돌아서면 해운보다는 조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뭐 일본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양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나온 거를 규제를 해버리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이제 오리지널 업종을 잘하는 쪽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조회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먼저 가는 거고 하나오션은 수주적으로 제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더디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서 그 HD 한국조선해양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삼성중공업도 괴리는 이제는 한 10% 내외로 좀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땡겼다. 더 땡기 뭐 남았냐? 스토리가 그러니까 좀 한국조선해양 빼고는 나머지가 목표 주가랑 매우 근접하다라는 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갔었죠. 근데 반대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차트가 좀 많이 무너져 좀 떨어졌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고요. 주도주의 부활, 조선주,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세가지고 오늘 또 방산도 옆에 있었죠, 방산. 네, 네. 셌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국은? 걸려 2%, 2% 정도. 68만 원. 근데 장중 고점은 경신했네요. 69만 5천 원. 네. 그렇죠. 저희 70만 원 갔죠. 대단해. 목표 뒤로 차- 주가가 80몇만 원짜리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80만 차트 봐봐 이거. 이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아, 대단합니다. 현대 80만 원, 로템도 80만 원. 뭐 거의 9만 원대까지 다시 보고 그치. 있습니다. 템도 대단해. 예. 방산에 대해서도 코멘트 김장민 본부장님?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네. 하나 오션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다라는 콜이 그저껜가 막 돌았거든요. 그 콜은 저 신선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하나 오션을 꼭 하선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 오션도 사실은 꾸역꾸역 한 8만 원대, 9만 원은 안 가도 목표 주가 그 정도 갈 룸은 현대중공업보다는 있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각도가 더 세다 보니까 그걸 품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 더 낫다. 이런 콜을 그래 그게 뭐 석 달, 넉 달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하겠네 생각이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반도체가 너무 갑자기 튀어오르면은 또 그것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뭘 사요? 그러면 골고루 사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현금 30% 남기려고 들어가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사는 뭐 오늘자로는 이제 진짜 만만치 않긴 한데 느낌 상으로 조금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보로님도 쉽지 방산 않은데? 코멘트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일단 방해비 증액 흐름 계속 나타날 거고 이번에 미국이 줄여놨잖아요. 이거 돈 갖다 바쳐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유럽이 고지고대로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집트 쳐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네. 현대로템에서 방사청인가에서 이집트로 세일즈 갔습니다. 오. 1일 전에 기사 나왔어요. 예, 그 뉴스도 붙어져 있어가지고 정부가 이런 세일즈를 하려는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로템은 지금 투자 경고가 아마 달려 있을 맞아요.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스토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역 확대되고 하면은 뭐 긍정적이니까 예, 방사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도 3년치 이상 다 깔려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정부도 계속 세일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내러티브도 살아 있고 그래서 뭐 방산도 언제든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익절 라인만 잘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선했고, 방산했고,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ABL도 그렇고, 올릭스도 마이너스다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또 네. 가는 옛날에 네. 얘기했던 그런 모습. 모습이었고, 삼바도 삼성바이오. 삼바도 괜찮았고, 다 좋았어. 알테, 뭐 삼천당, 뭐 ABL, 보로노이 다 좋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로님? 저는 국채 수익률이랑 미국장에서 섹터맵 보시면 바이오가 좋았어요.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장 오프닝 벨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돌아선 거는 돈이 갈 때가 이제 바이오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또 그래서 뭐 2차 전지까지 좀 무너지니까 그럼 2차 전지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이거 단기 조정 나오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로 가야지.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
그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긍정적인 평가 유지가 네. 되고 있고 셀테리온은 또 그 품목허가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4개인가 그 지면 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각각의 갖고 있는 그 아이템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부각되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래버리면 바이오 쪽에 한번 붐이 올 수 있죠. 오늘 한은이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라서 뭐 효과가 없을까요? 바이오 쪽에도 아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거보다는 저는 미국에서의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올릭스는 또 호재 비슷한 게 있었네요. 네, 뭐 나왔네. 기사 있어요, 기사. 네. 계약 아 기사 있어요? 요거 기사 있대요. 기사. 기사 나오고. 아니요. 먹거리를 뺐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온 게 있어 아니, 보여줘. 네. 타국 쪽 회사와 계약 성과 또 나올 거 이렇게 나왔네. 보여드린다고. 아니 상관없어. 내가 뭐 니네 보여서 한 저쪽이 상관 있잖아요. 저쪽이. 아 그래? 네네네. 기사 뭐라고요? 네. 뭐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그겁니다. 예. 네. 특징주에 넣어놨는데 아, 네. 말씀해주신 그 기술 수출 임박한 거, 음. 그거 이제 피부랑 모바일 관련 추가 기술 수출 임박한다라는 기사가 대따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세가 보통이 아니네. 기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상한가 3번 갔잖아요. 올릭스? 상한가 비슷한 게 2번 가고 오늘까지 2.5배 올랐네. 네. 보름 사이에. 진짜. 오늘 20% 상승으로 끝났네요. 오케이 이거 뭐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떻습니까? 아까 원라이트님께서 민준아 과감하게 2차 전지 들어가자. 2년 안에 한남더일 펜트하우스 갈 수 있다. 지금 바이오 2년 2차 안에? 전지 바이오가 나을라나? 에이, 투자는 그렇게 몰빵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2차 전지? 모르겠다. 누나가 좀 진행 좀 해. 정신이 없다. 왜 한남도에 가면 좋잖아요. 한남더일이고 뭐 나발이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 지금 비슷해.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저 궁금한 거 물어봐요. 네,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시겠어요? 섹터 얼추한 거 같은데. 엔터 화장품 언급하기 좀 그런가요? 엔터. 넘어가요? 진행자 아니죠? 반응이 없으니까 다들 궁금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화장품은 네. 그 OEM, ODM 쪽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일부 좀 부각이 돼서 오늘 컨텐츠랑 사실 엔터랑 그 화장품은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화사절단이 오는 거, 곧 오는 걸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아마 6월 달까지는 스토리가 될 것 같고 또 코스맥스인가가 아마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기사가 또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M은 약간 그 하트 투 하트 걔네가 뭐 반응이 약간 좋은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서 저는 뭐 티저 봤을 땐 되게 훈훈했거든요. 안스타츠? 네, 되게 훈훈해서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무튼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의 평가는 사실 크게 엔터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티저 영상도 보시고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 섹터 오늘 2차 전지 떨어졌나요? 네. 네, 2차전지 맞네. 풍력, 액침 냉각, 전염병, 게임 요런 애들이 빠졌습니다. 음모번호 전염병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러네. 코멘트. 음모번호. 음모번호? 코로나 2탄을 준비하고 있대. 근데 코로나도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처음에. 맞아요. 그거 와, 또 그때 역시 심각하지 않았어. 한 달? 막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젊은 사람들이 저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구 평평설. 아니 아폴로가 뭐 달에 갔네 안 갔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돌아가는 정황을 보시면 어떻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히토류까지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래서 뭐야? 코로나 뿌린다고? 질병을 던지는 거야. 에이 저 형 너무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도.
그래서 가능성이 무비자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다고. 아 왜 나한테 오버한다고 왜 욕을 해? 내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생각을 있다.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런 공간에 약간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관세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가 타격을 받는 이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때릴 것도 조금 이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이제 전염병을 막 무조건 퍼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한 명 정도 감염을 시켜요. 잘 보관을 해. 치료 빨리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걸러 들으세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소설 번호. 전력 좀. 번호론자. 번호론자. 번호론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번호론자라는 의견. 저 오늘 이거 그냥 소설로 소설로 해서 쇼츠에다가 내보내겠습니다. 아 로이님이 며칠 조용하더라. 아 근데 진짜 세상에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통킹만 사건 막 이런 것도 네. 막 뭐 이렇게 자폭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공격한 것처럼 꾸며서 어디 막 침략하고 막 이런 것들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또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걸러 들으세요. 걸러 들은 거지. 좀 분위기 안 좋고 하니까. 클로징 이 맛에 보는 거지 뭐. 그냥. 며칠 조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포텐 터뜨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오늘 사실 시장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거 대형주 중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거든요. 요게 지금 뭐 이런저런 종목들 해가지고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까지 에코프로, 머티, LNF, 포스코 퓨처에 SDI, 엔솔 다 3%에서 6% 떨어졌어요. 요 코멘트 있을까요, 본부장님? 한 나흘 올랐으니까 LG 엔솔 기준으로 오늘 기준 빠질 수 있죠. 그 다른 쪽에 특별한 뉴스가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는 반락하니까요. 자연스러운 반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네네. 그 사실은 그 아까 좀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저번에 저도 이렇게 기세는 좋은데 어차피 한 달 뒤쯤에는 1분기 실적 리얼리티 책에 들어가요. 그 3월 말 정도에. 왜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근데 그 리얼리티 체크 그거는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리얼리티 책을 다가올 때 하지.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리얼리티 책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제 말은 2차 전지는 실적 안 좋은 거는 워낙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중간에 까먹죠. 지금 내러티브에서 인터 브랜드 한다 그러고 뭐 인터 배터리 한다 뭐 한다면 중간에 까먹지. 그래도 가는 거야. 딴 데 갈 데 없고. 그러다가 내가 수급 뺏어갈래 그러면 그래? 그거 보니까 너 뭐 하고 있지 실적? 별로 안 좋네? 그럼 너 좀 빼. 이런 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흘 올랐잖아. 그 정도라고. 사실은 2월 10일부터 2차 전지가 32만 원부터 막 38만 원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한 10% 20% 올랐으니까. 본호님 2차 전지 하락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2차 전지가 일단은 내일도 떨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중요하죠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종목은 그 이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추가적으로 뚫어주면 사실 인터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좋은 흐름인데 거기에서 얻어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박스를 어쨌든 돌파를 해야 새로운 이제 주가 추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조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진 걸로 뭔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 왜? 인터배터리가 곧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값이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부음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대신 조금 애매한 거는 이게 테슬라의 FSD가 중국 쪽에서 뭐 하는 것도 약간은 좀 오버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좀 어쨌든 눌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동행해서 오늘 조금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 또 그쪽 라인이 또 좋아지면 또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하루 하락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일부 차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추가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랑 아마 핑퐁핑퐁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TNC 뭔데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효성 TNC가 뭐가 있어요? 갑자기 빠졌네. 섬유 유중인가 있지 않아요?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뉴스 넘어가죠. 하나도 없고. 네. 넘어가. 현대차도 오늘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차 오늘 2% 빠졌거든요. 얼마게?
20만 원, 19만 원. 20만 2천 원. 언제나 20만 원. 빠져도 20만 원, 네. 올라도 20만 원. 조금 더 오르면 21만 원, 2만 원.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없죠. 2차전지 풍력, 액침, GST 얘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네. 네,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GST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가스통. 알고 계시는데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걱정이 이게 뭐 그게 아니니까 그 GST나 KN엔솔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네 본업이 있어요. 반도체에서 GST는 그 찌꺼기 제거해주는 스크러버라는 게 70% 매출이고 그런 본업 기준으로 PER이 5배, 6배 가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이 밸류가 한 8배, 9배까지 갑니다. 과거 패턴이 그래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게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물에 넣는 건 아니고 용액에 넣는 거예요. 전기 안 통하는 것에. 그거를 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이 밸류가 좀 애매한 거죠. 넘버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지금 어제 종가 기준 오늘 더 빠졌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충 한 7배 되는데 이보다 더 나오니까 이슈는 얼마까지 더 주냐는 건데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GST가 갖고 있는 그 액침 냉각 기술하고 KN솔이 갖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GST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액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죠?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면 액체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끓어서 더 올라가요. 증발돼. 그렇지. 기화되잖아요. 그럼 기화되면서 열이 많이 발산되거든요. 그 기화된 걸 다시 액체로 열 교환기에서 다시 내려요. 그래서 순환시켜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를 기화시키고 다시 열 교환기하는 이런 장치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그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효율은 더 좋은 거죠. 열을 많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변한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기술이라 해요. 이상 네. 기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돈도 많이 들고. 네. 그 얘네가 LS 일렉트릭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GST가? 예, 그게 포인트가 언제냐 이거지. 상용화되는 것이. 기술은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6년에 생각했는데 최근에 NDR 하기로는 27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7년에 남아 있는 걸 본업 5, 6 PER에다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줄 거냐 이거죠. 5, 6배 PER을 10배를 주는 게 맞아요? 얼마 주는 게 좋아요? 그거에 달려있다. 그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밸류에이션해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니까 네. 본업 기준으로 6, 7배 되면은 싸지. 그게 얼마예요? 그게 지금 올라가기 전이었지. 한 여기서 한 15% 이상 빠지면 18,000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게 2만 원 갔을 때 며칠 전에 이게 그거 갖다 붙이면은 2만 원 초반까지 가는데 애널리스 2만 4천 원까지 가는데 그걸 그렇게 먼저 땡기니 맞을지 잘 모르겠다. 기술력은 있는데 이러는 거고 KN솔은 아까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기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작고 좀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는데 기술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KN솔은. 그래서 그것만 따지면 KN솔보다는 GST가 방향성이 맞아. 근데 KN솔도 싸. 걔네들도 공조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플레이하기가 둘 다 시가총액은 뭐 한 3,000원, 4,000원, 2,000원 되는 거니까 눈치 보고 남들 잊혀졌을 때 우리 본원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잊혀졌을 때 본업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들어가면 괜찮은 거고 지금은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롱텀으로 보시는 분 27년? 뭐 혹시 알아? 20년 말이 될 수 있고 1년 반인데? 그렇잖아. 그럼 뭐 본업 삼성전자에 잘 들어가고 있는데 기다려 봐. 그럼 갖고 계신 분이 뭐 굳이 많이 팔 필요는 없는데 새로 들어가기가 어떨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까 하락 섹터. 이거 아닌데? 이거 제 겁니다. 액침. 깜짝 놀랐네. KN솔, GST 뭐 등등 해가지고 액침 보노님 의견 듣고 싶다는 이하늘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제 의견이요? 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하 동문. GST가 어쨌든 이상 그 기술은 독보적입니다. 요 얘밖에 못해요. 그래서 기술로 보면 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삼성 공조가 제일 좋은데 삼성 공조가 오늘 어제에서 시세를 거의 다 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좀 재미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글쎄요. 저는 액침 냉각 얘기할 때 뭐만 얘기했냐면 삼성공조, GST, 버티브홀딩스 딱 세 개 보자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도 뭐 KN솔도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1차 협력사고 하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매가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 시내는 어느 정도 분출을 한 것 같고 뭐 좀 저도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 오늘은 다우기술, 코스맥스, 현대코퍼레이션. HMM은 초반에 떨어지더니 또 말아 올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같은 이슈. 네. 네. NHN 그리고 SK바이오팜, 한국카본 등등등등 있네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요거 중요해 요거. 어떤 거예요? JYP 10만 원. JYP. 오, 그러네요. 목표 주가 10만 원 많이 상향했네요. 6만 7천 원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84,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욕하고 싶잖아요. 욕하고 싶은데 중간에 만약에 목표 주가 중간에 바꿨어 4만 원, 5만 원일 때 원래 나쁘게 보다가 그럼 무슨 얘기하냐면 왜 갑자기 박쥐처럼 바뀌냐고 또 그럴 걸? 그러니까 의견을 바꾸거나 의견을 뭐라 얘기할 때 비난하지 말아야 돼.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처음에 분명히 목표 주가를 바꾼 애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 처음에 여기 5만 원, 6만 원일 때 목표 주가 바뀐 애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미 있게 본 사람들은 어느 주가든 간에 돈을 갖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10만 원은 의미가 없지. 그건 분명히 없지.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처음에 바꾸는 사람의 의견을 잘 보세요. 왜 바꿨는지 뭐라 그러지 말고. 네, 그러면은 어느 그 리포트도 다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10만 원은 이거 어떡하라고? 지금 들어가라고? 알아서 하십시오. 보노님 JYP 왜 중요하다고 픽을 하셨는지요? 이게 그래도 상당히 높아진 거라서 네. 그러니까 8만 원대 후반, 9만 원대 초반은 꽤 많은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은근슬쩍 더 높인 거 보면은 뭔가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들의 멘트들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실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늦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늦게 올렸는데 보통은 비스무리하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더 위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번에는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따라서 이제 나머지들도 목표 주가를 좀 올려놓으면은 약간은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는 사람마다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이게 영 의미가 없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펜던트님이 5,000원 보내주셨는데요. GST 이상은 데이터 수집한 지 좀 됐고 LG에서도 데이터 수집 들어가서 동묘형님 말씀대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다. 근데 본업이 지금 TSMC 퀄 테스트 중에 마이크론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에도 공급 확대 중이다. 본업 자체도 GST 나쁘지 않아서 길게 보면 좋다. 라고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견. 네. 자, 그러면 뭐 특징주 다 봤고 네. 뉴스 갈까요? 아니면 한마디 할까요? 요거 그 뭐지? 요것만 요 아까 이거예요. 이거 산업장관. 네, 알래스카 거? LNG. 박미압둔 네, 산업장관 요거였고. 알래스카 LNG 사업. 네, 그리고 요거가 이겁니다. 방사청장 아까 이거 이집트 방문한 거. 네. 요거 세일즈. 네. 방사청장. 네, 됐습니다. 이제 한마디 가면 됩니다. 방사청장 UAE 이집트 방문해서 FA50 등 국산 무기 세일즈. 네. 열심히 가야지. 비행기 타고. 외교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외교를 잘 잘해야 뛰어다녀야지. 왜? 잘해야죠. 외교 잘해야죠. 그래요? 오늘 그 탄핵 심판 마지막 변호인들이에요. 한마디 하시려고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탄핵되는지 난 몰라.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본호님부터. 네, 저는 약간 요런 사진을 했습니다. 이 계곡물이 계곡. 사실 딱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훅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 군단이 전진을 하고 싶은데 막대기 갖다 막 쑤셔보는 거예요. 약간 이게 지금 맞나? 이게 괜찮나?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조금 여러분들도 다 긴가민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그렇네. 안전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버티네. 음. 네. 다들 누구도 먼저 앞으로 가려고 안 하네. 네. 그렇죠. 막대기 있으니까 사실 쿵쿵 찌르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네. 약간 애매한 느낌. 오징어 게임이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긴가민가 네. 하지만 소라는 거. 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요거를 하는데 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익스트림 그리드가 있고
그 한글로 해줘. 그 아주 극단적인 탐욕이 있고 중간이 있고 중립.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있고 극단적인 공포. 이렇게 뭐 이렇게 인덱스하는 게 있잖아요. 탐욕 인덱스. 네, CNN이 그 CNN 하는 거 이게 획 해서 구리드에 하고 그 익스트림 구리드 가기 직전까지 내려왔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맞아요. 심리가 있어서 딴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욕심을 내야 된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막 흥분하고 난리치고 진짜 욕심을 아주 많이 낼 때 두려움을 떨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디에 있다며. 미국에서는 구리드. 이거 미국 얘기고. 아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이 이제 가다가 구리드하고 그 저기 익스트림 구리드까지는 안 가고 32 정도 돼 있거든요. 52 진짜. 32.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거지. 우리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익 사람들이 실현이 지금 맞아요.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면 이익 실현이 맞아요. 특히 현금이 없을 때는 이익 실현이 하는 게 맞아요. 현금이 별로 없을 때. 현금이 항상 일이 다른데 내가 현금이 별로 없는데 그 어떤 걸 플레이하려고 하면은 안 팔아야 되는 것도 팔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은 어저께 별로 안 빠졌잖아요. 한국이. 근데 현금이 별로 없었어. 현금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러 나가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이익 실현하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많이 빠질 때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지면 다시 현금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이미 현금이 한 30% 있어.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몰라. 그러면 도망갈지 말지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언제 다시 잡을 수 있는지 그 포인트 있잖아요. 네. 와치 포인트를 정해놔야 돼요. 틀리더라도 그 와치 포인트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딴 사람 얘기 도움이 있는데 잘 듣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아직은 구리드 한 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구리드까지 간 것 같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오늘까지 못했으면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만약에 진짜 세 가지가 다 나쁘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무 얘기 듣지 말고 하이닉스부터 변압기 죄다 파세요. 그리고 다시 낮게 살 수 있어. 근데 세 가지가 커멘트인데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하고 코멘트 세 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피어풀 하면은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피어풀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런 그 신축성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거꾸로 미국이 만약에 저기 엔비디아 실적 나와서 근본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약간 더 빠져서 미국이 한 5% 정도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한 5%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미국을 좀 다 살 것 같아요. 중국이 싸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여기 5% 더 올라가고 미국이 5% 빠지면 대동합니다. 대동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빠질 때는 그냥 AI 끝 해서 같이 빠지는 거지 그 당시부터는 그게 차이가 5%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아웃퍼포먼 것도 딱 5%거든요. 5%가 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크리티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이 어느 상태인지는 조금 상황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남들이 탐욕적일 때, 남들이 살 때 같이 사고 싶거든요. 원래 그렇죠. 남들이 원하는 거, 좀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날아갈 거, 날라갈 거.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한테 대단함을 줄 수 있는 거. 뭐지? LG 구램. 비슷하네 나는. 구리디가 아니고 구램입니다. LG 그램 15 그리고 LG 울트라 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민트님 가녀린 손으로 가녀린 손. 이 너무 그램을 가볍다. 한번 들어주세요. 예. 두 손가락 됩니까? 두 손가락 되죠. 두 손가락. 오, 되네. 진짜 되네. 오, 모두 진짜 가볍긴 가볍네. 진짜 가벼워요. 오. LG 그램 2025년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10세대 LG 그램 제품이고요. 10세대 인텔 i5 램 24기가 무려 SSD 1TB 15.6인치고요. 윈도우 11 무료 설치입니다. 가볍고요. 배터리 빵빵하고요. 너무 예쁜 화이트 에디션. 무게는 단 1099g입니다. 예, 그래서 양방향 충전도 가능하대요. 배터리 맞아요. 충전도 하고 이쪽도 하고 내보내기도 이쪽도 하고. 내보내기도 네. 하고. 예.
자, 그래서 A급 리퍼 제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전히 빠르고 가볍고 예쁜 현역 노트북 리싱크몰에서 15개월 AS 보증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정도 보증을 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G 울트라 때 네. 네 번째 앵콜입니다. 할인가 가격 그 가격 그대로 19만 8천 원 이렇게 드리고요. 아까 저 노트북은 140만 원짜리를 78만 원. 우와. 진짜 싸다. 네. 값이네. 그리고 울트라 탭은 31만 원짜리를 19만 8천 원. 이렇게 드립니다. 10.4인치 초슬림 디자인이고요. 가로로 길쭉해서 영상 보기가 딱입니다. 네. 500니트 밝기, 4기가 램, 8코어 CPU, 64기가 용량. 얘는 미개봉 상품이고요. 1년 무상 AS 보장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저기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9분인데 한 3분 정도 자료 하나만 할까요? 네. 이거 뭘 할까? 아침에 한 거 중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고 주십시오. 아침에 했던 거는 파미셀 했고 유진테크 했고 피부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했고 이런 거 했었죠. 네. 예. 요 뒤에 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애매하고요. 네. 그럼 마이클 바 밸류에이션 비교. 마이클 바는 안 궁금해요. 그럼 밸류에이션 비교 아니면 뭐 할까?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뭐 어떤 거? 흔들리는 M7 대한찾기 이런 거 괜찮나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 시간이 시장 없어요. 어느 위치? 시간이 없어요. 시간 아예 없습니다. 예, 골라주세요. 그 밸류에이션 비교만 합시다. 시간이 없다니까. 네. 요거 삼성전자 잠깐 얘기하고 더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YMTC부터 특허를 라이센스 쓰고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400단 이상 가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아마 하이닉스 비슷한 처질일 것 같은데 지금의 기술 웨이퍼하고 그 지금 셀하고 적층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아마 하나의 웨이퍼에서 하는 게 어렵고 따로따로 해서 붙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YMTC 중국 거를 특허를 안 건드리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삼성이 이끌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네. 삼성이 실용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현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겁니다. 밸류에이션 25년 PER이 25배 35% 성장 25, 19, 18, 17, 14배 EPS 성장률입니다. 이게 뭘까요?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가 다섯 개나 돼? 네. 삼성전자 저 정도 가야죠. 뭘까? 예, 그냥 여기 S는 뭘까요? 오늘 빠졌는데 S는 40% 정도 성장인데 12배 초반이에요. 뭐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변압기 회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맨 위에 게 LS 일렉트리, 맨 밑에 있는 것이 아마 효성중거, 중간에 있는 것들이 뭐 중간에 있을 겁니다. 저번에 항상 말했다시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20배까지는 어떻게든 가는데 그 다음에 안착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다. 20배 이상은 가난한 회사들이에요. 이런 성장률 봤을 때. 근데 미국의 피어 그룹이 안 갈 때는 같이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개소리하면은 또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건 뭐죠? 실리콘2. 실리콘2. 이거는 또 다른 애니멀이죠. 같은 성장률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속 4년, 5년치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게 되고 있는데 어떨 땐 이게 싸 보이고 어떨 땐 이게 막 갈 것 같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피어 그룹하고도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피어 그룹이 요게 좀 싸 보이니까 요게 좀 더 있어 보이고 요거는 내일 모레 엔비디아 보고 나서 너무 싸네 20배 이하니까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20배가 중요해? 뭐 데이터 센터 잠깐 쉬는데 그러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비교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카스 하면서 갈까요? 바카스로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오늘 비올입니다. 비올. 오케이. 네. 가보죠.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종목은 비올이고요. 평단은 9,200원. 작년 5월에 진입을 해서 물타서 내려왔네요. 소송도 이기고 역대 매출에 좋은 소식도 많았는데 대장인 클래시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매출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이 던지는데 이런 게 작전주의인가 싶을 정도이네요. 이제는 저평가라면서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비올 살펴보면 제가 또 피부
피부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기들을 팔고 있다고 해요. 스칼렛 S, 실펌 X. 근데 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피부과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저 아래 팁들이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저 기계에 끼워서 얼굴에 이렇게 쏘는 거야? 얼굴에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할까?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얼굴에 들어가서 고주파를 쏴주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런 기계가 포텐자라고 저도 아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많이 알고 피부과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 스칼렛 S 실펌 X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전분기보다는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았죠. 그리고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11월 달에 나왔던 거는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일단 바이를 했고 미국 회복 시그널 확인이 필승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잘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맞춰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계속 잘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였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 뉴스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왔는데 2월 4일 날 LS에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피어그룹 멀티플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목표가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봤더니 다음 장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왜냐하면 현재 뭐 비율 주가는 선행 PER 13배 수준으로 피어그룹이 18배잖아요. 그럼 저평가됐대요. 그래. 근데 일단 하락할 거래. 하향 조정했어. 그 이상한 놈이네, 너. 예. 이상한 놈이네. 저렇게 쓰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일단 아무튼 룸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향 조정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차트를 사람도 보여주시면 모르는 거지. 싸긴 싼 거 맞아. 피어그룹 대비해서. 근데 주가는 안 오를 것 같아. 맞아. 그럼 언제 오릅니까? 미국이랑 중국 수출 확인되면 그때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지? 라고 하면서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 뭐 완전 무너졌고요. 주봉이랑 월봉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지고 계신 분 마음을 비올. 마음을 비울 그냥 맘 네,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 이게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이 기기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알겠습니다. 번호님. 네, 요거는 그 합의금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렌디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23년부터 9개 업체를 ITC에 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오리 하나 포함이 비오리랑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군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이제 합의금에 대한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합의금을 통해서 기술료에 대한 수입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진 상황이고 해외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실펌 관련된 부분이 유통망 확대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는 악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주가가 밀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도 좀 쌓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발성 이슈 이제 끝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번부터는 유통망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매출이 상승을 하면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이 평단가가 얼마였죠? 9천 얼마. 9,000원대? 9,200원입니다. 9,200원대면은 그냥 갖고 있어도 본전 올 것 같아요. 네, 오. 저는 이거는 조금 장기 보유하시면은 네. 뭐 이전 뭐 10,000원에서 11,000원대는 한번 기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다 꺾이는 상황이니까 요 이제 아예 아랫라인대가 깨지면 뭐 7,200원 요런 데가 깨지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보유 그냥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정 가격 이하로 더 떨어지면 7,400원에서 7,200원 깨질 때는 좀 비중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근처 갔었어요. 이거 뭐 얼마 전이죠? 이거 2월 13일, 2월 10일 이거 9,140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오. 네. 장기 관점과 단기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자. 네.
김정일 본부장님.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회사고 이제 주가적으로 좋으냐? 주가적으로는 그렇게 썩 서프라이즈하게 잘 안 나와요. 좋은 회사 대비했을 때는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거 그런 것이 다 배경이 되는데 그게 뭐 확 이렇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PS 그로스가 한 20% 남짓하니까 EPS가 20% 꾸준하면은 거꾸로 두 가지입니다. 20% 꾸준하고 마진이 60%야. 60% 아니고 58.5%야. 그거나. 20% 성장하면은 그 미국에서 미국 스토리거든요. 예, 한국보다 잘 모르시는 건데 그 PER 20배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생각보다 늦게 갈 수도 있어요. 20배가 12,000원이에요. 심플하게.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선택이 있고 그러면 근데 이 회사 간다. 이 회사 못해서 여 회사 뭐 망할 것 같아서 유상증자해서 이런 스토리가 아닌 다른 애니멀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이 자기 12,000원에 산 것도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품이랑 똑같네. 알리스님께서 실펌 좀 비싸서 그렇지 좋아요. 네.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선 별로 인기 없는데 맞아. 꾸준히 받으면 다른 거보다 피부 고급스럽게 건강해지는 느낌이네. 오. 그래서 실펌이랑 비슷한가 보네. 주가. 이거를 처음에 했던 그 창업자하고 그 기술자가 미국에서 또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특허해가지고 뭐 GC 다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다 업계에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적으로 이거를 매니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비올 관련해 가지고 더 공부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장이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었다가 또 가는 것도 또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재미없는 변동성 큰 시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저녁 굶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오프닝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인사하시죠? 끝날 것 같아서. 인사할까요? 네,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